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3반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덕 교과서랑 배움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됐죠?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주 도덕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배움 공책을 한번 펼쳐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집 규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규칙을 세웠었나요? 선생님은요, 내 밥그릇 설거지, 내 방 청소는 스스로 한다. 그리고 아침에 바빠도 아침밥은 꼭 챙겨 먹는다. 라는 규칙을 세우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음,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을 세웠나요? 그 규칙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했나요? 잘 실천한 학생들은 왜 잘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부지런해서? 내가 까먹지 않고 열심히 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잘 실천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나요? 잘 실천하지 못한 학생들은 왜 잘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쪽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요,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함께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활 속에서 시작. 생활 속에서 도덕 공부를 꾸준히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 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도덕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래에 공부와 근면함이라는 글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근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 근면은 교과서에 보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이 한자어 뜻을 알려주면 이게 한자어거든요. 부지런할 근자와 힘쓸 면자를 합쳐서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가 있습니다.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는 것 그리고 농작물이 자랐을 때 이것을 수확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고 힘써야 하는 농부의 근면함이 있고요. 달리기 선수의 근면함이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주변에 다른 선수들이 신경 쓰여도 부지런히 달리고 힘써야 하는 달리기 선수의 근면함. 그리고 힘들고 놀고 싶고 다른 생각도 자꾸 나지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근면함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근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덕 공부와 이번에 우리가 배운 근면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함께 영상을 보면서 도덕 공부와 근면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정약용과 산석, 즉 황상의 이야기였죠. 그러면 교과서 14쪽에서 15쪽까지의 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도덕 공부와 근면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읽을게요. 줄글로 된 이야기를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학생들이 정약용을 맡아서, 남학생들이 황상을 맡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황상이 말하는 부분이니까 누가 읽으면 되지? 우리 남학생들이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정약용은 여학생들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공부와 근면함. 정약용에게는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상은 공부가 잘 되지 않자 스승인 정약용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학생들 시작. 스승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꽉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말을 들은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여학생들, 공부는 꼭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너는 그 중에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므로 너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스승님,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실력을 기를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면할 수 있겠느냐?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 황상은 이후 스승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훌륭한 선비가 됩니다. 네,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 영상에서 본 산석이라는 제자가 여기 글에서 나오는 황상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자의 고민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공부를 못하는 것 같대요. 너무 둔하고 꽉 막히고 답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 같대요. 선생님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그럼 이 말을 들은 정약용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혼냈나요? 다그쳤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얘기를 하고 있죠.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잘난 척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단점을 고치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정약용이 제자에게 알려준 도덕 공부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근면하면 된다 라고 하네요. 근면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근면하면 됩니다.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근면하면 된대요.
모두 근면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 근면이 뭐였지? 음,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근면이라고 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근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제자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황상은 스승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교과서 15쪽 아래에 있는 물음을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근면함이 왜 필요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볼까요? 다 하셨나요? 왜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근면함이 필요할까? 뭐, 근면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공부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유혹이 많기 때문에? 혹은 게을러져서 도덕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쓴 내용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써보세요. 자, 다 하셨나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한다? 혹은 주변에 유혹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나에게 알맞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한다. 혹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근면하여 좋았던 경험이나 근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은요. 이건 배움 공책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날짜를 적고 근면하여 좋았던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부지런하게 청소를 해서 방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적어볼까요? 근면하여 좋았던 경험. 마찬가지로 근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배움 공책에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5분만 더 하다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경험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적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여러분들 가치사전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근면이라는 오늘 배운 낱말을 가지고 가치사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면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가치사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근면이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혹은 근면이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개미처럼 하는 것.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서 근면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가치사전을 한번 배움 공책에 써보세요. 자, 잘했나요?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도덕 공부와 근면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과연 이것을 알고 잘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교과서 16쪽을 펼쳐보세요.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한 소녀가 있어요. 도덕 시간에 배운 근면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나 봐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함께 이야기를 듣고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내 마음의 소리. 윤희는 새학년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다짐을 하고 책상 앞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자! 첫날,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대로 열심히 책을 읽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친구들과 노느라 책을 읽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는 순간 평소에 즐겨보던 재미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그 방송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마음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책을 읽어야 돼.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 어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보는 것도 괜찮아.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방송도 보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교과서 16쪽의 첫 번째 별표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까닭과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윤이라면 어떻게 할지, 왜 그렇게 할지요. 자, 다 하셨나요? 그럼 볼까? 나는 나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친구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그러면 나는 정직하지 못해도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보겠다 하는 친구들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역시나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두 번째 별표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공부하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의 관계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주변의 유혹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랑 놀고 싶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핑계를 대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네, 핑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서 만약에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덕적인 행동을 할 건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동네에서 야구를 하다가 옆집 창문을 깨고 말았어. 옆집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 아저씨가 못 봤으니 모르는 척 할까요? 이 중 어떤 것이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일까요? 반대로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면
나에게 이득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놀다가 친구 주머니에서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친구는 모르는 것 같아. 나만 본 것 같아. 이때 친구한테 알려줄까요? 아니면 내가 몰래 가질까요?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이고 도덕적인 행동일까요? 이처럼 도덕 공부는 앞서 얘기했던 근면뿐만 아니라 정직과도 많은 관계가 있어요. 참고로 앞서 설명한 근면과 지금 설명한 정직은 어떤 것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들 첫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덕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덕 공부랑 관련한 다른 덕목, 정직, 근면 말고 또 없을까요? 교과서 1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짧은 만화가 있네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잘 살펴봤나요? 우리 함께 이 만화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 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2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 편지가 한 통뿐이었죠. 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들꽃마을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2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들꽃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나온 집배원은 왜 매일 편지를 배달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편지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서 한 번에 배달하려고 했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 한 통의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집배원은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우체국장이 해준 말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엔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거라고 했어. 그러자 집배원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집배원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첫 번째 별표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도록 하세요. 네, 건강도 찾고 어머님의 병원비도 낼 수 있었고 이웃들의 신뢰와 그런 존경까지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 이 집배원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가 있어. 막 더 자고 싶거나 아니면 숙제를 미루고 싶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네,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우리 집 규칙, 근면, 정직, 성실하게 지켰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 근면, 정직, 성실함과 도덕 공부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잘 돌아보고요. 일주일 동안 한번 또 실천을 해보세요. 다른 규칙을 추가해도 되고요. 했던 것을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열심히 우리 집 규칙을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도덕 공부 모음집을 만들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도덕 공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근면, 정직, 성실하게 생활하는 우리 4학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너무너무 축하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부모님들, 친구들,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